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차를 안 타고 다닙니까? 부작용이 많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원장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머리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남성형 탈모, 대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두피에 생기는 질병. 그 질병의 결과로 머리가 빠지는 거죠. 가장 이제 흔한 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증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진행되면 머리 전체 훅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두 탈모증. 그다음에 지루성 두피염이 생겨도 머리가 빠져요. 항암제라든지 그다음에 산후휴지기 탈모 이런 경우도 또 머리가 빠지죠. 이게 다 이제 원인이 제거되면 저절로 다 머리가 나요. 원인만 치료해주면. 근데 문제는 유전이죠.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진다? 약을 평생 먹거나 평생 바르거나 해야죠. 탈모약들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차를 안 타고 다닙니까?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탈모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굉장히 큰데 아까 얘기했던 선천적인 대머리, 후천적인 질병 비율이 9대1 정도 돼요. 대부분 대머리예요. 머리가 빠진다? 그럼 대부분 대머리예요. 그러면 약을 먹거나 약을 발라야 치료가 되는데 이 약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꾸준하게만 하면. 이제 꾸준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본인이 질병이라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바르서 다 좋아져요. 그러면 탈모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약의 부작용이 과장되게 알려지는 거죠.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교통사고 부작용만 계속 나가봐요. 비행기 타고 뭐 해외여행도 좀 다녀야 되는데 그냥 매일 아침마다 비행기 사고 난 것만 보여줘봐요.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오겠죠, 시장이.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되고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져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나는 이제 머리가 빠져도 돼. 더 이상 나는 이제 모발에 연연하지 않아. 그때까지 먹으면 돼요. 그럼 끝까지 연연하면 끝까지 먹어요? 끝까지 드시면 돼요. 바르는 것도요? 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졌다 그러면 가발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유명 연예인처럼 먼저 밀어버려도 되죠. 다 대응하는 방법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원장님, 탈모 샴푸나 민간요법이 탈모에 도움이 되나요?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지만 광고 효과만큼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요. 그 비용을 쓸 거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되죠. 그 약값이 더 비싸지 않아요. 효과는 확실히 그는 입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모발 이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 탈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 빠지는 부위에 있는 머리만 이제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정말 이식이에요. 그 모신기 하듯이 해요. 그러면 심은 것만 남아요. 빠질 건 계속 빠져요. 그래서 모발 이식의 전제 조건은 2년 이상 충분히 약을 먹고 약을 발라서 계속해서 약을 먹고 바르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이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머리니까 여기 이제 부족한 데 심었어요. 약을 안 먹어요. 뒤는 다 빠져요. 여기만 이렇게 남아요. 만주족, 옛날에 청나라 만주족들 보면 변발했죠. 가운데만 이렇게. 그렇게 돼요. 이식을 하더라도 꾸준히 약을 안 먹으면 빠질 자리에 있는 나머지 부분이 다 빠지죠. 심지어는 이렇게만 이식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M자, 소풀처럼 이렇게 여기만 나요. 나머지 다 빠져요. 이식을 해도 관리는 꾸준히 해야 하는 거네요. 치료하는 거죠. 약 먹고 약 바르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보통 정수리 있는 쪽부터 숱이 좀 적어진다고 그게 하는데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본인이 대머리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대머리는 표준말입니다. 순 우리말로 유전적인 탈모,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 세 글자로 줄인 게 우리말 대머리예요. 그래서 여자 대머리의 특징은 헤어라인이 안 무너져요. 여기만 없어져요. 그래서 본인들은 다들 이제 나는 부분 탈모가 있지 대머리 아닙니다. 네, 그게 대머리입니다. 여자의 대머리는 그런 모양으로 대머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속설도 아니에요. 속설이라는 거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대머리 생길 확률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염색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이게 탈모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나요?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염색약에 착색이 잘 되게 하려고 옷 성분이 좀 들어갔대요.
뭐 60년대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전 세대들 얘기인데 그게 전설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염색 잘못하면 머리에 두피에 염증 생긴다, 아니면 모발이 빠진다. 다 예전 얘기, 5, 60년 전 얘기고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염색약들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10,000명이 했는데 한두 명 내가 특이 체질이라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10,000명에 한두 명.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색해서 머리에 뭐가 생겼다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해보면 다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그건 뭐 전혀 연관없죠. 그래서 염색을 한다 그래서 크게 그 약 자체로 인해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탈모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대머리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약을 먹겠죠. 강제로 먹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약을 일찍 먹으면 저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대머리거든요. 너무 풍성하신데요. 일찍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려고 할 때부터 먹는 거죠. 40대? 38인가 아마 40쯤 돼서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이렇게 사는 거고, 본인이 이제 이게 가족력이 있어요. 대머리는 다 가족력이 있다고요. 근데 제일 이제 운이 안 좋은 케이스가 남자가 대머리가 시작되는 걸 본인은 느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머리가 많아.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일시적일 거야. 우리 집엔 가족력이 없어. 그때 한마디 하죠. 죄송하지만 환자분의 어머니가 대머리일 겁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여기다가 끝까지 뭐 머리에 뭐 붓가시도 넣고 부분감을 쓰면서 난 대머리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죠. 거의 이제 맨들맨들해져야 와요. 그때는 사실은 종쳤어요. 그때는 모발 이식이나 가발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기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카메라 잡히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 돼요. 윗머리, 뒷머리. 동시에 모근을 이렇게 비벼보세요. 위가 가늘면 대머리예요. 여자분들은 조기 진단할 때요. 만지지도 않아요. 저는 금방 알아요. 대머리인가요? 네. 약 빨리 먹어야 되겠네. 어디서 생기냐면 가르마를 타보면 여자들이 언제부턴가 가르마가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 대머리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어떤 약이 좋은가요? 약 바르면 돼요 그냥. 여자들은 약만 발라도 잘 나와요. 머리숱이. 로게인, 그 다음에 마이녹실, 미녹시딜 다 같은 약이에요. 상품명만 그렇게 달라요. 하루에 2번까지 바르면요 1년만 발라도 머리가 가늘어지는 게 다시 굵어져요. 그럼 좀 풍성해 보이나요? 그렇죠. 빨리 약국에 가야 되겠네요. 이건 의사 처방도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그냥 사면 돼요. 얼마나 쉬워. 약값이 샴푸값보다 싸요. 오늘 인지했네요. 나는 대머리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분 나쁘면 부모님한테 기분 나빠야지 왜 저에게 화를 내시냐고.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 빨리 약을 바르시면 지금부터 머리가 늘어나는데 저한테는 고마워하시면 되고요. 부모님한테서 화를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더 화를 내요. 사람들은 제가 말이 이상한가요? 맞잖아요. 화가 난다 그러면 유전자를 준 부모한테 화가 나는 거지 왜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마음은 상하죠. 마음은 상하지만 그때부터 머리가 나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까지 내가 어떻게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화가 안 날까요? 자기가 괜찮다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가 안 날까요? 없어요 그거. 제가 명절 때 뭐 어른들이 손주나 아들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는 게 기분 나쁘다. 어른이니까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의사니까 환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자 관상을 보고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받아들이실까 봐요? 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 근데 기미 때문에 왔어. 아니 무좀 때문에 왔는데 눈에 띄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묻죠. 방법은 하나예요.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알아두시면 되게 득이 되는 얘기인데 들으실래요 말래요? 이렇게 물어보죠.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아, 네. 가시라고. 저희가 피부 같은 경우는 보습 관리를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러잖아요. 두피는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머리 감으면 되죠. 특별한 비방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두피가 지성인 사람들은 비듬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지성용 샴푸 정도 쓰면 돼요. 탈지력이 되게 강하니까 그 정도면 돼요.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샴푸가 그렇게 많아도 큰 대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잘 감으면 돼요. 머리 그냥 하루에 한 번, 좀 심한 경우는 하루에 2번 감아도 상관없어요. 기름 많이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세수하고 난 다음에 점심때 되면 얼굴에 개기름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두피도 기름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2번 감으면 돼요. 근데
지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성인데도 가루같이 떨어지는 게 그게 다 지성이에요. 비듬 생기면 다 지성이에요. 비듬은 지성이에요. 예, 얼굴에 각질 생기면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성용 쓰면 되고 아주 심한 경우는 하루에 2번 감아도 돼요. 뭐 어떻게 감아야 돼요? 아, 머리 감는 법 모르세요? 이걸로 감으면 돼요. 지문으로. 손톱으로 감지 않고 지문으로 감으려는 거죠. 마사지 할 때.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나머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샴푸를 앞에서부터 감으면 안 되고 뭐 뒤로부터 감으면 이런 다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럼 밥그릇에서 오른쪽부터 퍼먹어야 돼? 왼쪽부터 퍼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침에 감으면 모발이 상하고 저녁에 감고 안 말리고 자면 모발이 상하고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저녁에 제대로 안 말리고 그냥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부스스 하겠지. 구겨진 채로 나오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모발을 손상시킨다거나 탈모를 유발한다거나 하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골고루 지문 있는 대로 손톱 쓰지 말고 이렇게 샴푸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거나 펌 같은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컨디셔너나 그건 모발 관리예요. 그러니까 펌을 자주 하거나 브릿지를 하거나 염색을 자주 하게 되면 모발이 상해요. 비유를 쉽게 하면 대파를 쭉 심었는데 모발을 자주 손을 보거나 그러면 나와 있는 파란 부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곱게 키운 거하고 거기다가 뭐 자꾸 손대고 그러면 그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라버리면 밑에서 나오는 파가 그대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모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브릿지를 많이 하고 파마하고 그러면 모발이 상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샴푸하고 난 다음에 컨디셔너라든지 이런 거에서 모발 관리를 좀 해주면 매끄럽죠. 원장님 유전적인 거 제외하고 원형 탈모라든가 지루성 이런 탈모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원인을 제거해줘야죠.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는 본인이 없애야 돼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생겨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의 삶을 좀 잘 이렇게 스트레스가 낮은 쪽으로 되게 직업적인 게 많으니까 직업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의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되겠죠. 그런 뭐 원인은 본인이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치료는 쉬워요.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이 있어요. 두피는 센 약을 바르면 되거든요. 바르면 뭐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다 좋아지고요. 근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달 약 바르면 머리 다 올라와요. 문제는 원인은 본인이 제거해야 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과 컨설팅 저 해요.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약 먹으면 마음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게 나를 내적에서 이렇게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놈,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오늘 받았다고 뭐 내일 당장 뭐 피토하고 뭐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암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긁어요. 내 몸의 면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러면 이제 그게 십수년 쌓이면 이제 병이 나타나죠. 그게 되게 성인병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돼. 이게 내가 이 직장을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출근하면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을 내가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과를 가시면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약을 처방해줘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먹어서 나를 치료를 해줘야지 그냥 그대로 이건 견디는 거야. 직장 내 스트레스는 견디는 거야. 그럼 병들어요. 그런 문제는 내가 의지로 견딜 수 있으면 아 사람 잔소리 하는 거 원래 그래. 뭐 술 한잔 먹고 끝내지 뭐. 이럴 수 있는 정도면 그건 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게 뭐가 있냐? 약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에 가면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의 스트레스나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맞게 약을 처방해요. 먹으면요 마음이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편안해집니다. 신기합니다. 원장님 탈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피부과 전문의 찾으시면 돼요. 피부과에 가면 돼요. 대머리 진단 누가 제일 잘할까요? 피부과 선생님이 제일 진단 잘해요. 치료 약 먹고 약 발라요. 모발 이식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발 이식은 약을 먹고 약을 발라서 충분히 머리가 이제 먹고 바르는 약으로 머리가 나올 만큼 나고 요걸 유지하는 과정 중에 여기 좀 무너진 자리, 여기 좀 무너진 자리에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자를 보고 당신이 대머리입니다. 약을 먹고 약을 발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벌어봐야 뭐 2, 3만 원, 3, 4만 원 정도 벌어요. 모발 이식을 하면 곱하기 100 해요. 그러니까 병원도 광고, 병원도 다 그게 의사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봉사한 결과 돈이 나오니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모발 이식 센터.
예를 들어서 내가 대머리예요. 병원에 갔는데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은 서둘러도 2년 정도 약 먹고 약 바른 다음에 그때 가서 수술 결정하셔도 되고 아주 급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 먹어서 머리가 빠지는 걸 진정시켜 놓고 이식 수술 스케줄 잡아드릴게요. 이런 데는 다녀도 돼요. 가자마자 이식 스케줄 잡잖아요. 그 병원 다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만 남고 나머지 다 빠진다고.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식 수술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시면 돼요. 모발 이식 센터 안 가셔도 된다고. 언제 모발 이식 센터를 갈 거냐? 약을 먹고 약을 발랐는데도 여기까지 나는 좀 더 머리가 있는 게 좋겠다. 그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본인으로 이런 걸 잘 예쁘게 감으면 돼요. 돈이 되게 많으면 이것도 이 전문가가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구석구석 잘해주는 데 가서 돈 쓰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머리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지 않고 날려면 약 먹고 약 바르고 부족한 자리는 심고. 되게 재미없죠. 이게 되게 직설적인 얘기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여기다가 재밌게 포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돈을 내야 돼요. 안 써도 되는 돈을 내게 된다는 거죠. 원장님, 피부과에서 하는 탈모 줄기세포 치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그리 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값비싼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값싸고 효과 있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쓰면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뭐 그게 효과를 신뢰를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 돈을 쓰고 하겠다는 걸 말릴 일은 없어요. 나쁘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대머리인데 누가 공짜로 해줄게 와서 해 그러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